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이 12월 달을 이제 마무리, 시초 부분에서 금요일날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월요일로 준비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혹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벌써 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네요. 초, 중, 고. 12년의 결실을 내는 마지막. 이 결실을 잘 내야 돼서. 결실을 잘 내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에도 분명히 어김없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폐당일까지 짧으면 짧을 수 있는 거래수가 남은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은 한 글자로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 남은 시간에 더 하나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숙면을 취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쩌면 해외 증시 때문에 너무 많은 잠을 자지 못해서 선점을 잡고 있는 장중에 대응하기가 좀 부족한 건 아닐까 라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구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가요 이제 그 수능 수험생이 되는 입장에 서서 이번 11월 그리고 12월 두 달 정도로 마무리를 잘 지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요. 자, 지금부터 주식승천이 여러분들의 수험생의 입장으로 들어간 쪽집게 시황관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의 매도압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면서 14.25포인트 하락마감한 2025.17포인트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 부재가 나오면서 1.10포인트 하락마감한 533.6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 2.2원 상승 마감한 1062.90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상당히 중요한 시황관이 필요한 앞으로 전략일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상세하게 우리 멘토분들과 좀 나눠보겠고요. 자, 이제는 우리 주식승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자, 주쌤이 성적표 확인하러 합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 치료를 하겠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각 멘토당 최대 5종목이기 때문에 5종목이 깎아할 경우에는 포트 제외 종목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적표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하금이 금일장에도 3% 상승세가 들어오면서요, 17.9%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이래프의 목표가를 22,000원에서 2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은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웅진 케미칼이 금일장 1.46% 상승 마감한 5%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겠고요. 고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하전공이 금일장 1.25%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겠고요. 캐토닉스가 7.8%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고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MW가 추천 이후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2번이나 상향 조정하셨는데요. 현재 수익률 19% 기록하면서 가격 고유 의견 주시면서 세 종목 모두 다 고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리물드스가 금일장 2.1%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14.3%에 도는 수익률 견고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PS 덱이 조금 아쉽습니다. 금일장에 4%의 하락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지만 5종목 다 나를 믿고 고유 의견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계양전기가 금일장 1%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전 종목 5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모습 고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 HCN이 0.3%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역시 포트폴리오의 4종목이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강력하게 4종목 모두 다 고유 의견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매수 의견이 들어왔던 푹수건설을 오늘장 시초가 4,305원에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손절 처리가 됐는데요. 2.2%의 손실 처리가 되었고요. 제일기획이 탄력 둔화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건설과 제일기획이 포트에 제외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장 승천주로 두 종목이 빠지는 것에 관해서 넷패스를 11,100원에 매수 편입을 시도하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지금 체크가 안 되시면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손 모멘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카본이 금일장 3.2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역시 포트폴리오가 전 종목 수익권으로 들어오면서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당당하게 명예전당 나홀로 외로이 승부전은 외롭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병 멘토가요. 금일장 한솔현대포가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손절가가 아닌 이익 실현 부분이겠죠. 5.4%의 이익 실현 포트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예, 김용준 멘토의 이알콤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17.9%겠고요. 이상론 멘토의 벽산이 17.6%, 2위를 하고 있었는데 3위권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정지영 멘토의 하리물딩스, 이율 멘토의 원리가 EPS가 바닥 추격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1위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1위 공개합니다. 이드코 멘토의 KMW가 추천 이후에 계속해서 승승 나오면서 19%를 기록하면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명예전당 같은 경우는요, 예병원 멘토가 24%의 성우전자로 계속해서 혼자 외로이 계시기 때문에 명예전당은 저희가 업데이트가 생길 경우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금일장 시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멘토분들이 나오셨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양순 모멘토, 그리고 제 왼쪽에는 외로운 선구자 예병원 멘토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저도 앞에서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상당히 심리가 위축되었던 오후장의 마지막 중간 모습까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 또, 자, 오늘 우리 좀 시황 얘기 좀 한번 풀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 좀 흐름 좀 한번 볼까요? 예, 일단은 조금, 건전한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지는 못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도 2년간의 어떤 박스권 흐름, 즉, 코스피가, 주봉상으로 여러분들 뚜렷하게 보실 거예요. 2년간의 박스권 흐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2050 부근과 그 밑에 1762포인트 부근, 즉, 이 구간 안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코스피가 왔다 갔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즉, 박스권 상단 부분을 바로 뚫어낸다. 즉, 외국인의 매수세로만 뚫어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필요한 것이 상승 모멘텀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면, 시장은 건전한 조정이 나와야 다음에 재상승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좀 건전한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장이, 정말 여기서 또다시, 1700, 부근까지 또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1800을 깨고, 그런 우려가 분명히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포지션 부분에서 보더라도 아직은 상방족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참고하셨을 때 이런 건전한 조정 구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 기회라고 조금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나와서 이슈를 잡아드릴 때 현대 미포조선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릴 때 이런 종목군들은 그 건전한 조정 구간, 즉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좀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또 한 4% 가까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3.59%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어떤 지금부터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한테 매수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후자 쪽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삼자라는 내변 구매자의 의견인 것 같고요. 대세 상승 쪽은 아직 나쁜 것이 아니다. 훼손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짝 보서 들어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 조금 큰 조정은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변 구매자의 의견인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정이라고 해서 여기서 막 2,000 포인트를 또다시 깨고 1,950, 1,900까지 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장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돼요.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요거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4개월 동안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주식은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연속성을 띠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 이런 구간에서 보면 이 음봉의 끝이 결국은 조정, 살짝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양봉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승 모멘토 하면 워낙 이제 파생 쪽의 분석도 같이 하시는 분, 저하고 비슷한 색깔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양승 모멘토 네. 이제 옵션 만기로 11월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근에 좀 보면은 거의 뭐 포지션들이 상당히 지루한 관망세 속에서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 속에서 포지션 거의 정립된 것 같거든요. 만기 쪽의 전략도 살짝 엿보면서 시장 좀 읽어주시죠. 네, 일단 제가 계속 항상 강조드렸던 것이 2050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일어난 이후에 새로운 수급 주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그 의구심이 좀 살짝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50포인트에 대한 안착 포인트를 좀 놓고 이 이후에 어떤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12월 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옵션 만기라는 것도 있고요. 또 금통의 금리 결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에 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규관을 내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주체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최근에 강하게 시장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바로 프로그램 매수세였거든요. 네.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로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면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것은 반대로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하락이 나올 경우는 외국인들의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환손실이 또 발생될 수 있고 또 환차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동향들이 발생됐습니다. 일단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부터 오늘의 베이시스 자체가 상당히 낮은 최저치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강한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유입이 됐는데 오늘 특히나 차익 거래 기준이 아니라 비차익 거래에서 약 한 3,4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면서 베이시스를 0.45 만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 비차익 쪽에서 매도를 단행한 그 주체는 유럽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럽 자금은 환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경우로 이제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유로 달러 자체가 상당히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로 달러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장이 또 조정이 또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번에 순매수를 이어갈 때 미국계에서는 주로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 플레이를 많이 해줬고요. 유럽계는 일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수 매매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순매수는 일단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너무 빠르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는 일단 경제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여기에 경기 선행지수도 일단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원활한 강세 기조가 일단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들에 대한 일단은 긍정적인 플로우가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화면상으로 좀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267, 이 옵션 테이블입니다. 이 옵션 테이블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일단은 257과 277 구간에서 일단 옵션 해지를 걸어놨고요. 또 더불어서
이 주가가 이제 빠진다에 대한 해지라는 것을 걸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양방향 거의 오픈해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단 손익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특별한 수익을 거두기 위한 포지션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좀 지루한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락폭과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12월분에 대한 옵션 만기 전략까지 일단 미리 먼저 엿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는 사실은 만기에 좀 들어가죠. 그 관점에 좀 놓고 왔는데, 네, 우리 양성 멘토가 파생적인 관점까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유럽 계좌금의 가능성, 환율 투입 부분도 말씀 좀 하셨지만, 현물 시장 잠깐 보다면 영국 계좌금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만큼이나 절반 이상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규모하고 이제 뭐 위치를 좀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프로그램의 베이시스 얘기를 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평가 2점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차익 쪽에 매도 압박 부분을 지금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파생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프로그램 추이를 반드시 보셔야지만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겠고요. 이제 현선물 쪽에서 특히 현물 쪽을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부터 잡을 AS 쪽을 잡으면서 시황관 쪽에 대세 상승 쪽은 여전히 두 분 다 좀 긍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종목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봤을 때 강력 보유 의견을 좀 주셨는데 특징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트가 있다면 예명구 멘토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 익절 처리가 된 한솔홈테크부터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솔홈테크가 오늘 기간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의 어떤 물량이 조금 쏟아져 나오면서 개인들이 동반 매도에 참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세상으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일단은 제가 익절가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그 익절가에서 차익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포트는 수익을 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전하게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주의 원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강하게 좀 상승하는 종목군이면 익절가를 제시를 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이버존 IC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직 여전히 추세상으로 굉장히 강한 종목군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전히 조금 포트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생각인데요. 지금 보여주신 차트 월봉 차트죠? 예, 그렇습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월봉에서조차 이렇게 강한 어떤 추세 상승 구간이라면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약간의 조정, 즉 건전한 조정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즉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포트가 바로 화성 RNA, 그 다음에 세이버존 INC 발전자인데요. 정말 바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르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손절가를 계속 높여서 익절가를 만들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차근차근 생겨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들어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종목이 아무래도 예각 종목이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방만 세웠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세운 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결국 이제 박생무사 예각의 달인 예달은 결국 이제 창시자시잖아요. 예. 당연히 세상에 있는 가격과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대박 플러스에서 좀 더 같이 우리 예명구 멘토와 함께 예가 기법을 좀 배우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에 맞서 우리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시황관하고 같이 녹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한국카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좀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동뿐만 아니라 이번에 셰일가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조선주 업황이 좀 살아날 것이다.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라고 보는 거는 저는 일단 한국카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일단 차트의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봉 기준으로 좀 한번 놓고 보면요. 일단 주봉 기준으로 이제 고점 자리라고 보여줬던 이 8,900원대가 이제는 완벽하게 좀 안착이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꾸준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런 수급 주체들이 뚜렷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뭐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시장이 지금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혹은 시장을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주체가 연기금밖에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선호하는 종목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지 또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역배열 종목보다는 그래도 정배열 종목이 좀 더 시장이 도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덜 도전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한국 가본이 9,500원을 넘어간다면 저는 앞에 있는 자릿수를 이제 5자리 숫자로 이제 모든 게 바뀔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10,000원만 한번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노칩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농사를 좀 지어야 합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뭐 10년 비율 크게 부담되지 않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하락 세경도 이제 멈췄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밴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조금씩 이제 붙어준다면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좀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니까요, 양호하게 이제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단순하게 강력 보유 견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시황관 쪽에서 지금의 견고한 조정, 그 뒤에 나타날 대세의 상승세, 연말까지 상승 기조는 두 분 다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강력 보유 견을 주셨으니까요, 같이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이 이런 시황가속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고 심리가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이 속에 분명한 건 전략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그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 바로 종목 발견 신바다 시간을 이어가 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종목 발견 받다, 신받다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이슈 속에서 종목이 발굴되었는지 저 신호등을 갖고 매매하는 저도 궁금한 것 같은데요. 자, 양승모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슈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우리 MC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조금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어둡지만 오히려 다음 기회를 좀 누릴 수 있는 그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오늘 금융주들의 좀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일단은 대규모인 그 부실 털기로 어린 쇼크 수준의 실적 내는 것들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이 어린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놨는데요. 우리 금융주들도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본 어닝 쇼크를 보였습니다. 연말 결산 시점도 아닌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부실 털기에 투자자들은 바닥 인식보다는 추가 부실 털기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본 속에서 탑픽 종목 분명하게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종목 발견 시간 탑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저는 우리금융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어두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탑픽 종목 그래도 예명 코멘트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종목 발견 시간 탑픽 종목 예명 코멘트 공개해 주시죠. 예, 없습니다. 예? 예, 저는 예가 기법을 봤을 때 이런 종목 자체를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서 저는 오늘은 탑픽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고 양승모 멘토님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당황했어요. 예,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략이라는 거죠. 분명히 자신의 시황감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일단 예병 멘토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부실 부분에 대한 실적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맞서는 양승모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금융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실적 쇼크는 났어요, 우리 금융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금융주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결국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또 이 악세를 좀 밀어낸 듯한 그런 액션을 좀 취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가에서 주가를 살려고 했을 때 실적이 거의 대부분 최악의 상황일 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 업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주가는 또 부담스러운 구간에서도 개인처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또 압박감과 또 내가 이걸 왜 안 샀지에 대한 또 나중에 또 하소연을 분명히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밀려난 모습이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매수해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빠진 것도 아닙니다. 빠졌다가 밑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여기서 겁을 먹고 판 주체는 사실 외국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 한국이라는 그 이머징 마켓에서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플레이를 하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국내 기관들은 뚝심을 잃지 않고 일단은 꾸준하게 저가 매수로 좀 방어를 해줬다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으로 한번 봅시다. 저는 지수를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반등을 주었을 때 과연 어떤 업종들을 가지고 주가를 올려줄 것인가를 저는 내심 종목 업종들을 살펴본다면은 결국에는 금융 섹터와 증권 섹터를 버리고 우리 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연초에 있어서 또 지금 이번에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현대산업 다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신일 경영진들이 그 실적에 대한 부실을 이제 털어버리고 오히려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단은 털어내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너무 이제 과감하게 부실을 좀 털어내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대한 전망을 좀 장밋빛 전망이라든지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털어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빅매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빅매스라는 그 기업들이 업황이 아직도 개선이 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건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뚝심 있게 지금 밀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런 이제 단기적인 악재, 지나가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지금 그 부진한 실적들을 다 쳐내야지만 일단은 내년 또 이제 내년 2014년도에도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오늘 BS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 BS금융지주 하면 이제 금융주가 계속해서 최근에 랠리를 바닥권에다 다져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대외적인 여건이었거든요. 국내 부분보다는. 근데 BS금융지주가 오늘 실적에서 결국 가장 좋은 금융주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자, 양승모 멘트를 들어보면 현재의 실적에 대한 그 털기 부분에서 바닥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예병호 멘토는 종목은 아직 없다라고 했어요. 예가기법상. 그러면 예병호 멘토 바닥을 그래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바닥을 잡는 것에 대한 늘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진바닥이냐 아니면 진바닥이 아니라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는 늘 각도를 좀 늦더라도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각도를 세울 때, 즉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낫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고점을 추천드려서 물리기를 바라면서 고점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차트를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각이라는 거 바닥이라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늘 대박 플러스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드리지만 각도를 이렇게 죽여가고 있는 종목군들은요, 분명히 숨겨져 있는 호재나 악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죽이는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는 것이고, 상승을 하는 종목군은 반드시 숨겨져 있는 호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도 똑같은 업황군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목군은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오히려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 이게 조금 조금 상승을 하다가도 큰 상승보다는 오히려 다시 각도를 죽여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다시 하락해 오는 모습들.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 내에 숨겨져 있는 악재를 아는, 즉 정보를 선점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닥권을 좋아하지 말고 똑같은 금액이라도 떨어지고 있는 73,600원과 예전에 올라오고 있는 73,600원은 분명히 제가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고 있을 때 73,600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충분히 조정이 들어오고 올라올 때 73,600원을 잡으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한번 더 때문에요. 일단 삼성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물산이랑 합병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삼성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흡수 합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물산에 일단은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있죠. 이번에 우리금융이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실적인 기업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일단은 쳐내고 결국에는 매각을 위한 몸매 만들기. 그러니까 몸매를 잘 만들어놔야 결국에는 매각을 물건 넘길 때도 좋은 가격에 딜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결국에는 몸매 만들기 차원에 대한 그 부실타기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대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거를 합쳐버리는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선정적인 작업을 지금 급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악재를 주가가 빠진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좀 따져보고 나서 한번 투자해도 저는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근데 그 양승범 멘토님의 의견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없다라고 얘기 드린 것은 지금 어떤 실적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빅베스가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이 없다는 것이지 금융주가 나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융주라도 가능하면 우리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인 측면이라든가 드러내기 물론 말씀 맞습니다. 저는 금융주 업황 자체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금융주라도 가능하면 조금 더 강한 종목군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조선업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관점은 똑같았습니다. 양승호 멘토님도 조선업황 업사이클링 쪽으로 보고 계셨고 저 역시 업사이클링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똑같이 종목적인 부분은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양승호 멘토님께서는 대우조선 해양을 얘기하셨고 저는 현대미포조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한 걸 보면 역시 현대미포조선이 좀 이번 주에 강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저는 사실상 금융업황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금융보다는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서 조금 생각났던 게 메리츠 종금증권, 메리츠 금융지주 이 종목을 훨씬 더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이 지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이 오히려 낫지 꼭 리스크가 굳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좀 말씀드리고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문제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오히려 오늘 승천주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승천주를 좀 더 어필을 해드리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저희가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닝쇼크 그러니까 사실 기관 쪽에 시장 기대치의 실적과 이랬잖아요. 그보다 좀 나쁘게 나오면 이제 실적이 이제 쇼크를 받았다,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리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양승모 멘토 같은 경우는 대바닥 부분에 대해서 선취적 관점을 분명하게 이 털어내는 과정에서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걸 먼저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주장을 좀 피고 계시는 것 같고 예병근 멘토는 그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지나고 나서 같이 사라는 입장에서 바닥에서 선배고 올라오는 시점에 시간을 단축하자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 모든 게 다 투자자분들이 이쪽이 좋다, 이쪽이 좋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책임을 묻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장점만 우리가 하나씩을 듣고 단점만 하나씩 듣고 마무리를 좀 쳐보겠습니다. 예병근 멘토. 올라오는 부분을 생각하면 바닥권에 그때 살 거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투자자분한테 있거든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바닥권, 즉 늘 바닥권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습관, 그런 습관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상 그 습관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바닥을 다 확인하고
충분히 조금 비싼 구간에서 사도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있는 진행형, 그러니까 바닥의 진행형 부분에서 자꾸 매수를 하시려는 습성, 즉 바닥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닥이겠지라는 예측 매매형의 어떤 매매는 분명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단점은요? 단점은 이제 이게 고점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선뜻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각기법은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강만 세우다가 다 가는 거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군들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게 제가 늘 그거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심히 보세요. 그래요. 강만 세운다고 가는 거는 군대에서만 강을 잘 세우면 잘 승승하고 PX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양승 모멘토에 맞서는 부분이니까 또 들어봐야죠. 바닥을 먼저 산다면 가격 매력에서 싸게 좀 시간은 보유하는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매분이 있거든요. 장점은 뭘까요? 지금 매력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우리금융이 지금 적자인 기업도 아니고요. 일단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PBR 기준은 0.5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청산 가치보다 약 한 50% 정도 주가가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이 지지를 믿으면서 접근을 해야지 오히려 이 지지가 깨지면 사실 매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지금 이런 지지를 보면서 들어가야지 언제 여기 구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대응할 수 있는 그 고리가 좀 너무 늦은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 완만한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승 모멘토 마지막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보유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기회비용도 발생되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시는 단점이라면. 네, 일단 빅베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실 턴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것처럼 일단은 수급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급에 대한 개선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치적인 관점 분명히 있지만 수급의 부재를 좀 더 체크해야 되는 리스크가 하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양승 모멘토가 준비한 종목 발견 신바대 이슈를 한번 정리하면서 예비 모멘토 이것까지 깔끔하게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 신바다 금일 월요일 시간의 부분은요 대기업의 때이름 부실 털어내기 부분입니다. 우리 금을 그렇게 BS금융 지수가 실적의 가이던스에 기대치보다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어닝 쇼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에 따른 투자를 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더 서로 다른 의견인데요. 바닥권을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양승 모멘토였고요. 예변 모멘토 같은 경우는 아니다. 각을 세워서 나올 때 바닥에서 탈피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예변 모멘토는 탑픽 종목 없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숨어있는 호재와 악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주셨고요. 양승 모멘토는 이에 맞서서 부실 털어내기 이후 수급 개선 확인하기는 필요하나 가격이 매력적인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서 탑픽 종목을 우리금융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건 바닥에 먼저 선취적으로 살 것이냐, 각이 살아나면서 시간을 줄일 것이냐는 거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 여러분 투자자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계좌를 본격적으로 승천시켜드리는 그 시간이죠. 내일 땅 승천주 빠르게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세퍼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와우, 공개됐습니다. 자, 내일 땅 승천주 예병금 멘토는 리바트 가지고 나오셨고요. 양승 모멘토 이에 맞섭니다. 아미코땡 발견 차트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 두 분이 정확하게 앞에 시험 전략이 붙었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병금 멘토. 자, 각이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엿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리바트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리바트 간단하게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됩니다. 예. 네. 리바트는 지금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으로 봐도 그렇고, 리바트 종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크게, 좀 상승을 노려보실 만한, 즉, 각도가 제대로 살아있는 종목군이다. 그런데 적당한 지금 건전한 조정 구간이 들어와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지금 캐나다 법인 카타르 지사를 설립하고 있고, 매출처를 해외 합계로 올해 한 100% 가까이 신장을 기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1등 가구 회사다. 그 1등 가구 회사로서 지금 도약을 하고 있고, 그 도약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그다음 실질적인 측면이 밸류에이션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한 1년, 1, 2년간 가장 탑픽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게 코라홀딩스였습니다. 그죠? 베트남에 라오스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라오스 기업이죠. 그죠? 굉장히 각도를 제대로 세워서 굉장히 큰 수익을, 고수익을 봤던 종목인 것처럼 지금 그 코라홀딩스하고 비슷하게 어떤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가구 쪽에서는 이 리바트라는 종목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PPT가 전체 화면이 조금 안 됐는데요. 지금 예. F4 말고 F5죠? 예, F5를 지금 눌렀는데도 안 되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예, 전체적으로 그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우디 공항이 전경인데요. 요 화면을 보셔도 굉장히 리바트 가구 예쁩니다. 그죠? 알록달록하지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예쁘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라오스 전시장, 이 코라홀딩스하고 관계된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 현지 공장까지 지금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신다면 이 종목 충분히 어떤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가격대까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라홀딩스의 일봉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예,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지금 약 3년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리바트 역시 어떤 비슷한 지금 흐름을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로 보자면 역시 이 종목군 리바트도 지금쯤 여러분들 관심을 두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조정이 좀 건전하게 지금 들어왔다. 즉 일봉상에서 보면 22평 아래로 지금 내려와서 여러분들 조금 불안한 구간이냐, 이제부터 하락 시작이 아니냐를 보실 수 있겠는데, 주봉을 지금 확대를 딱 해볼게요. 그러면 주봉이 12평선에서 거의 딱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측면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가격을 좀 빠르게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9,88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네. 여기서 살짝 밀리는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9,680원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500원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 목표가 1,500원 잡고, 손절가는 역시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9,180원 쯤에서 만약 요거를 무너뜨린다면 8,500원 약간 위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바트에 대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매매 포인트까지 읽어보았고요. 자, 양수 모멘토의 아미코젠, 아무래도 신규상장주가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규상장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인 추세라든지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아미코젠이라는 이 회사는요, 효소와 또 바이오 그 신소재, 건강식품에 관련된 그 첨가물 등 바이오 효소를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일단은 항생제 원료 이하포인 특수효소가 일단 주력이고요. 상장 이후에 2013년도 하반기 그리고 14년도 기존 효소 제품들의 시장 성장과 또 신규 제품 확대에 따른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아미코젠을 제외한 대부분의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가 유전자 진화 기술의 상업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특정 유기합성 반응에만 천착함으로써 효소 안전성이라든지 활성도, 수명, 수율,
상업화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데 아미코제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발효 소재는 일단 친환경 속에 있고 또 공장 단순화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높기 때문에 최근 수요가 좀 상당히 급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또 여기에 항생제 원료 생산 최대 시장이 바로 중국인데요. 일단 특수 소재 부분에서도 아미코젠에 대한 관적 지위는 향후에도 경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3년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 증가를 놓고 보면은 딱 50% 정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매출 순이익률만 37% 나오는 회사이고요. 영업이익률만 41%. 엄청난 마진을 많이 남겨놓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량의 프리미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구간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나쁘진 않다. 즉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장 당시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한 200% 정도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 10월 한 11일 날에 여기 이제 그 초록색 광명이 나온 부분들이 상하가를 들어갔던 그 가격입니다. 상하가의 종가의 가격을 놓고 보니까 66,600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시세가 한번 터진 이후에 66,600원 기준을 최근 들어서 깬 흐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결국 종가 기준을 다시 한번 올려치면서 주가를 좀 방어한 그런 모습 주체가 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도 유망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매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일단 현재 기준으로 매수가 오늘 종가 기준이 62,500원인데요. 일단 1,000원 정도 좀 싸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61,500원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한번 잡아보면은 일단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 기준은 한 7% 정도 구간대로 놓고 보면서 한 57,000원 정도 손절가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 57,000원의 가격은 이 10월 11일 날에 보여주었던 이 상한가 저점과 고점 밴드에 있다 이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중앙값이 무너진다라면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겠지만 이 57,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저는 61,500원을 잡아드렸지만 일단 목표가는 좀 앞에 있는 숫자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2,000원에 대한 일단 목표가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아미코젠이 일단 기타 법인주에서 꾸준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량의 매도가 일단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4% 정도 조정이 나와서 저는 그래 오늘 이 종목 들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타 금융 쪽에서 일단 매도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재 기준에서 61,500원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있다라고 하면서 61,500원 밴드에서 일단 포트에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승천주까지 좀 들어봤고요. 아미코젠과 리바트의 내일 포트 편입 어떻게 나오는지 또 궁금합니다. 많은 이야기 나누셨고요. 또 준비하면서 전략 또는 시황관까지 읽어주셔서 두 분 참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배 코멘토 그리고 양성 코멘토 오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시청자분들도 저도 출생 김정희도 내일 신호등으로 또 돈을 벌러 내일 가겠습니다. 제가 내일 장고 무방 가능하면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 두 분만께서도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